오늘은 이제 낙타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주민문학을 시작할 텐데, 이 낙타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가 품성이 우수해서 한국에서도 방영이 됐었고, 2005년도에 이제 미국 다큐멘터리 부문 감독상을 받았었고, 2004년도에는 이제 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은 작품성을 갖고 있거든요. 다큐멘터리 내용이 뭐냐면, 몽고의 한 가족을 새끼를 낳는 과정과 이 낙타를 키우는 가족의 구성원들의 생활, 이런 것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든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제는 뭐냐면, 이 어미 낙타가 이 새끼 낙타를 낳으면서 산후 가정에 몽고 가족들하고 낙타하고의 그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적은 기록의 다큐멘터리인데, 일단 이 낙타들은 새끼를 낳으면 난산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난산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난산 스트레스 때문에 정작 새끼를 낳고 나서는 멀리한대요. 새끼는 이제 어미낙타의 젖을 먹기 위해서 어미낙타에 다가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젖을 먹기 위해서는. 새끼가 다가올 것 같으면 그냥 도망을 간대요. 그래서 이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오른쪽에는 어미낙타가 있고 왼쪽에는 이제 새끼 낙타가 있고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새끼가 젖 먹으려고 오면은 또 그만큼 또 도망가고. 그래서 이 난산 스트레스 때문에 새끼를 멀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끼가 어미젖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대요. 그래서 낙타를 키우는 그 유목민들은 이 낙타가 난산 스트레스로 새끼를 멀리하는 이 시기에 마두금을 연주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 마두금이 이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배경음악으로 몇 번 제가 들려드렸던 게 이제 마두금이거든요. 그 우리나라의 비파하고 좀 비슷한 음을 내요. 그 서양 악기 중에는 가장 비슷한 게 이제 바이올린. 바이올린하고 좀 비슷하고 굉장히 심금을 울리는 곡이죠. 대부분 곡이. 그래서 이 마두금을 이제 연주를 해주면 낙타가 이제 모성애가 발현이 된대요. 자기 주인이 이제 마두금을 막 연주를 해주면 음률에 의해서 모성애가 자극이 되면서 눈물을 막 흘린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어미 낙타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제 모성애가 발현이 돼서 그제서야 이제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이제 육아를 시작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그 몽고의 가족들은 이 낙타가 새끼를 낳을 때쯤이면 이걸 항상 준비를 한대요. 동네 사람 몇몇이 모여서 흡연을 해서 이제 막 모성애를 자극해 주는 걸 이제 준비를 한다 그러는데, 근데 이 낙타의 심리를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낙타의 심리가 새끼 낳는 동안 자기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막 난산 스트레스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서 새끼를 낳아줬는데, 주인, 인간 너희들, 나한테 뭔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투정을 부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이제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 낙타의 심리를 제가 그렇게 좀 파악을 해봤어요. 자기가 이제 공치사를 하는 거죠. 새끼를 낳아줬는데, 너희는 나한테 뭘 해줄래? 너 주인들은. 너희는 새끼가 하나 생겨서 이제 재산도 늘어났는데, 뭐 해줄래?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주인들이 이제 마두금 연주를 하고 극진히 자기를 막 위하는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이제 그래 내 공치사를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심리를 읽었는데 제가 읽어낸 심리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심리가 아닐까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그제서야 이제 이 새끼를 육아를 이제 한다 그래요. 이 어미 낙타가. 그러면서 이제 이 새끼 낙타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하나의 성인 낙타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몽고에서 가축으로 사육되는 낙타는 당연한 거예요. 이 새끼를 낳고 나서 주인들이 몽고 정장을 다 차려입고 아주 정성스럽게 그 난산에 대해서 마두금으로 정성스럽게 연주를 하는 보답을 해야 그제서야 이제 육아에 들어가는 이런 이제 사례를 보는데 이게 이제 다큐멘터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낙타의 눈물이라는 제목을 부른데 근데 이 낙타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우리나라 시인들이 많이 봤나 봐요. 뭐 일반인도 많이 봤겠지만 몇몇 시인이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시를 지었더라고요. 한 세 명 정도를 제가 발견했는데 그 중에 가장 와닿는 시가 이제 강준모 시인의 낙타의 눈물이라는 시예요. 한번 제가 이제 낭송을 하면 낙타의 다큐를 본다. 사막을 종일 건너온 낙타는 새끼에게 젖을 주지 않아 가끔 굶어 죽게 한다고 한다. 몽골인들은 어미 낙타가 새끼에게 젖을 주지 않으면 마두금을 들려줘 눈물을 흘리게 한다. 그제서야 낙타는 새끼에게 젖을 먹인다. 밤이 깊어 집에 오려고 본가를 나서려는데 연로한 어머니는 어쩌자고 눈물부터 흘릴까.
이 마지막 대목이 이제 다른 시인하고 좀 차별이 있어서 제가 이 강준모 시인의 시를 이제 대표 시인으로 시로 잡았는데, 마두금을 듣고 모성애가 자극이 돼서 그제서야 이제 자기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 강준모라는 시인은 자기 어머니를 떠올린 거죠. 자기가 집에 이제 어머니를 보고 이제 본가를 나서려고 할 때 이 연로한 어머니가 또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배웅을 하는 모습을 오버랩으로 이제 연상을 한 거죠. 이 낙타는 이렇게 인간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가축으로 지금 현재는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4,000년 전부터 가축으로 사육이 됐다 그래요, 이 낙타는. 그래서 한 2,000년 전부터는 야생 낙타가 없대요.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야생 낙타는 없다라는 게 그 인간들의 생각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도움 없이는 육아를 하지 않으려고 하도록 길들여진 거죠. 4,000년 전.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는 인간의 도움 없이는 번식을 못한다는 가축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 애완견들, 뭐 고양이들, 인간의 도움 없이는 살지를 못하잖아요. 물론 길고양이, 길강아지들이 있지만 역시 인간의 의지에서, 인간 쓰레기에 의지해서 살잖아요. 닭도 역시 이제 그런 동물을 견져졌었는데, 근데 이제 이 호주에 이제 그 낙타가 호주에는 없었던 동물이에요. 근데 이 호주에 낙타가 언제 생기느냐면, 호주가 이제 유럽인들이 들어가서 살면서 이제 물류를 해야 되는데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호주는. 사막이고. 그래서 이 아프간의 낙타몰이꾼 압둘 웨이드라는 사람이 호주에서 낙타를 수입을 해서 호주에서 물류를 하면 떼돈을 벌겠다라고 이제 비즈니스적인 감각을 갖고 호주에 낙타를 수입을 합니다. 이 호주의 모든 물류를 낙타로 모든 물류를 이제 해결했었던 게 이제 호주인데, 근데 이제 호주에 열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철로가 지금 이제 호주에 깔린 이제 열차 노선도인데 거의 전역을 열차가 이제 운송을 해요. 그러니까 낙타가 물류를 담당했다가 열차가 물류를 담당하면서 물류비가 훨씬 싸졌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이제 낙타가 필요 없어진 거죠. 그래서 낙타가 이제 그 아주 애물단지로 변합니다. 전혀 쓸데가 없는 가축이잖아요. 그래서 사살 명령을 다 내립니다. 사살하라고. 근데 이 사살을 다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생 낙타들이 물류 담당 못하고 애물단지로 변하다 보니까 방치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방치된 낙타들이 번식을 해서 얼마나 큰 규모가 됐냐면 호주 야생 낙타가 120만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낙타는 물 없이도 장시간 견뎌내는 가축이잖아요. 사막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5km 밖에서도 물 냄새를 맡는데 5km 정도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 먼 거리에서도 물 냄새를 맡고 물 있는 데까지 와서 물을 먹는데 3분에 200리터를 먹는다. 200리터면 우리가 보통 페트병이 그게 500ml? 500ml 페트병이잖아요. 그걸 몇 개를 먹는다는 거예요. 3분에. 그러니까 안 그래도 물 부족 국가인데 호주는 사막 기후로 그래서 근데 이 물, 안 그래도 물이 부족한데 이 호주 야생 낙타 120만 마리 때문에 물도 부족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 낙타들이 이제 방귀를 뀌는데 이 120만 마리에 해당되는 낙타의 방귀가 약 50만 대의 자동차 매연하고 버금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호주는 가축 방귀세가 있어요. 뉴질랜드 이제 가축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 육아 소 이런 걸 많이 키우는데 가축 한 마리당 방귀세를 세금을 매겨서 국가 재정을 충당하는데 그 정도로 들의 가스가 매연에 버금갑니다. 그래서 이 120만 마리의 호주 낙타의 가스 정도가 자동차 50만 대 매연하고 맞먹는다고 하니까 진짜 애물단지죠. 전혀 쓸모도 없는 가축이고 호주 정부 입장에서는 골칫거리인 거예요. 뉴스에 보면 호주 야생 낙타 100만 마리로 낙타 뭐 1만여 마리를 사살했다. 이런 뉴스들이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낙타 수가 있으니까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을 써서 낙타를 사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체 수를 이제 조절하는 거죠. 그러면서 2000년 동안 낙타가 4000년 전부터 인간에서 가축화 되면서 2000년 전부터는 인간의 도움 없이는 생존을 할 수 없는 번식을 할 수 없는 동물이라고 알려졌는데 호주에서 이 방치된 낙타들이 120만 마리까지 번식이 될 정도로 완벽하게 4천년 전의 DNA를 완벽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잠자던 DNA가 호주에서 그대로 발현이 돼버린 거죠. 여기서 우리가 느낀 거는 뭐냐면 혹시
나도 타처럼 기존에 갖고 있는 DNA를 다 발현 못하고 내 스스로 이 DNA를 억누르고 있는 건 아닌가. 인간의 도움 없이는 번식 못한다라는 것이 타의 그런 생각이었었는데,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었는데, 호주에서 안 그렇다라는 게 확실히 밝혀졌잖아요. 대집단으로 번식을 한 사실이 이제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혹시 뉴스킨 사업을 낙타처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는 있답니다. 낙타가 새끼를 낳고 내가 이 정도로 주인 너한테 새끼까지 놔주고 난산을 했는데 너 나한테 뭐 해줄래? 그런 심리로 혹시 뉴스킨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 되짚어 보자는 얘기죠. 매사 투정 부리고 매사 의존을 하고 매사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하고 이런 것을 한번 나는 혹시 축낙타로 길들여져 있는 상태로 뉴스킨을 만난 게 아닌가. 우리는 대부분 뉴스킨을 만났는데 뉴스킨 만나기 이전에 나의 그런 사고방식, 만나기 이전에 행위로 그대로 뉴스킨을 적용하려고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뉴스킨과 내가 뉴스킨을 만나기 전에 했던 업무와는 아주 생판 틀리거든요. 이 호주의 가축 낙타가 물류를 담당해 축으로 쓰였던 낙타와 야생에 버려진 낙타하고 환경이 틀리듯이 전혀 틀린 그런 업무 환경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똑같이 뉴스킨 만나기 전에 했던 것처럼 내가 일을 해야만 월급을 주고 내가 일을 해야만 나한테 뭔가 줘야지만 내가 일을 하는 매산 투정 부리고 의존하고 수동적이지 않나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나는 모든 DNA를 발현시키고 있는가 나의 도전 DNA는 내가 혹시 스스로 옥죄고 있지는 않는가 내 안에 있는 거인 DNA를 꺼내서 다시 한번 뉴스킨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자세를 한번 오늘 일깨우고 싶습니다.